이 JP모건 1월 4일에 나온 비트코인에 관련된 레포트인데 이걸 보고 좀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투 밸류에이션 매트릭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드, 금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닝, 채굴 비용 또는 내재가치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곽강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여기 밀레니얼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된 거죠. 투자자들 중에 밀레니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나가고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 전통적인 금보다 여기 나오는 트래디셔널 골드, 전통적인 금보다 여기 나오는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에 대한 선호를 감안할 때 대체 통화로서의 금과의 경쟁이 향후 지금 몇 년 동안 롱텀 계속 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업사이드 for 비트코인 오브 더 롱텀. 이걸 가격으로 보고 저거 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한 이 비교, 금과의 비교에 있어서 금이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는지 보면 지금 42,600톤의 금이 전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환산하면 2.7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1월 4일 기준이에요. 지금 거의 1조 달러 근처까지 왔죠. 9천 얼마니까. 이게 지금 1월 4일 기준이니까 이게 거의 뭐 80% 가까이 올랐는데 요거는 그 당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고 이게 14만 6천 달러, 1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 가는 뭐 이유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14만 6천 달러까지가 되려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조건이 변동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금의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장기적인 상승이 되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의 변동성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 조건이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골드보다 훨씬 크죠. 그걸 많이 줄여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스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지만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골드와 같은 변동성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에셋 얼로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unrealistic 인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마지막 여기 보시다시피 그 변동성의 수렴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 과정은 our mind, JP모건의 생각은 멀티-이어 프로세스예요. 다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이 14만 6천 달러 이론적으로 그건 장기 목표가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여기가 금에서 유출되고 계속 BTC 트러스트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 보시면 이 사실 리스크 캐피탈, 그러니까 위험 자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금과 이퀄라이즈드, 동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이를 위해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그냥 사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사요? 다 펀드 형태, ETF나 이런 펀드 형태로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변동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3개월의 볼륨, 비트코인의 볼륨을 보면 57%고 금은 17%였어요. 이게 차이가 3.4배 정도 났고 또 하나는 이건 실질금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밑에 비트코인하고 펀드와 관련해서 GBTC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GLD도 아실 거예요. 이 두 개가 87%, 17%로 여기가 5.1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리스크 캐피탈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평균하면 4.3 정도 나오니까 앞서 봤던 이 시가총액 차이 이게 4.6배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4.3이랑 4.6이랑 요런 흐름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과 같아지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4점 뭐 한 3배에서 6배 이렇게 올라야 돼서 이게 목표 가격이 14만 6천 달러에 이른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2021년에는 JP모건이 보기에 5만에서 10만 사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만 넘어가니까
10만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변동성이 현저한 감소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게 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14만 6천이고, 또 하나는 마이닝 코스트, 이 채굴 비용이나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그림 2 여기에 너무 비율 자체가 그죠? 높죠, 그죠? 2017년, 2019년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높아요. 이것만 보면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언제든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죠?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는 이미 여기 나오는 1800만 개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라고 하는데,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려고 하는, 생성하는 비율이 기존 공급량보다 적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뭐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막 채굴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하나는 앞서 말했던 기관의 자금 유입인 거죠, 여기. 이게 2020년과 2017년의 차이점인 거예요. GBTC를 통해서 들어오죠. 앞서도 말했지만 이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 이걸 통해서 들어오고, 그냥 상에 락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잘못하면 못 팔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규제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비트코인은 세컨더리 마켓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가 이 비트코인을 산다고 이렇게 좋게 본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모든 걸 비트코인을 주도한다고 보면 안 되고, 여기에는 또 스페큘레이티브 투기적인 투자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지금 뭐 선물 포지셔닝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선물을 되게 많이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일정 역할을 한 것도 있다. 완전 단순한 장기로 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이 포지션 관련해서, 포지션 프락시의 근거가 가격이 상승할 때 미결제 약정, 그 미결제 약정의 절대적 변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규모도 있고, 그게 늘어나면서 어떻게 투기 세력들이, 투기 투자자가 여기를 또 순매수해서 포지션을 증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간 거죠. 상당히 계약 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모멘텀 트레이더, 계속 올라가니 모멘텀이 증가하니까 모멘텀 트레이드가 많이 늘어났고, 대신 위험도 면에 있어서 이 표준 편차가 지금 많이 올랐죠. 3.0. 이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3.0, 평균 장기적으로 2.3인데 보통 1.5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갔을 거예요. 모멘텀 시그널도 많이 좀 비싼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안정성, 또 사용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것 같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오픈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